네, 시민이 만드는 시민 공동체 미디어 대덕밸리아드의 정연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춥죠? 자, 어제 오늘 또 칼바람이 불면서 전국을 꽁꽁 어는 그런 한파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니까 대전의 체감온도가 영하 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에는 따뜻한 말과 또 그런 분위기가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분위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보셨지만 이 공간은 저희가 평소에 방송하던 그런 현장과 다른 곳에 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라스레빗이라는 협업 공간입니다. 잘 놀고 또 원하는 걸 하자 하는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들이 노는 방법과 또 놀면서 받는 그 결과가 놀라워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자, 융합, 또 협업, 그리고 새로운 것, 끊임없는 열정, 이런 말들이 생각나는 단어입니다. 자, 대체 이곳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박용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해주세요. 네, 라스레빗의 박용환 오거나이저 오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라스레빗의 오거나이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예, 그렇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네. 그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협업 공간에 같이 모였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들은 무엇을 할까 궁금증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실 수 있겠죠? 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토크라기보다는 우리 몰두해서 몰입해서 박용환 오거나이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여러분께 이 공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서 또 모이게 된 사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모임이 그 삶의 일부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부터 박용환 선생님의 스토리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라스레빗이라는 공간 자체가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을 하거나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여기가 뭐 하는 공간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럴 때마다 저희 멤버들이나 저 입장에서는 이제 말문이 턱 막히고는 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라는 것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시간 있으세요? 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이 공간 자체가 기존에 있는 다른, 있었던 모델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에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냐면 사실은 라스레빗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라즈베리 파이라는 이렇게 그 신용카드 크기만한 그 미니 PC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저소득층 그 제3세계 국가들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목적으로 만든 PC인데 그 PC가 아주 작고 싸고 그리고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엔지니어들한테는 굉장히 장난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제가 또 전공이 컴공, 학부 전공이 컴공이라서 그걸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가 혼자 하면은 결국에는 안 하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3년 전쯤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죠.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라즈베리 파이를 스터디하고 싶은데 같이 하실 분이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죠. 라즈베리 파이 뭐 사람들이 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한 2명 댓글 달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한 3명 정도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뭐 스터디도 하고 이랬으면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올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한 10명이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10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10명 댓글 단 사람들의 그 전공들을 보면 라즈베리 파이가 먹는 건지 읽는 건지도 모를 만한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댓글을 달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되게 상황이 이상하게 된 거죠. 왜냐면 제가 글을 올렸고 같이 하고 싶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오디션을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2명만 필요해서 선착순으로 자를게요. 8분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애매하게 됐다. 이럴 줄은 몰랐는데 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같이 모여서 밥이나 먹어요.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아서 같이 치킨이랑 피자랑 시켜서 먹었어요. 그게 사실은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뭐 협업 공간이라든지 심지어 공간 자체를 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상황이고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도 전혀 개념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냥 무턱대고 일을 벌려버린 거죠.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뭘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연히도 되게 흥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그게 발단이 돼서 정기적으로 모이게 된 거죠. 근데 정기적인 게 뭐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아니라 그냥 단톡 만들어 두고 오늘 만나자 이렇게 된 건데 처음에 그렇게 만나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 한 거는 사실은 맛집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디 수제버거집이 새로 열었다더라 우리 가자 해가지고 한 몇 개월간 계속 그냥 모여서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를 시작으로 제가 포스팅을 해서 라즈베리 파이 배워보자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건 그냥 구실이었고 결국에는 그냥 친목단체가 된 거죠. 처음에는 친목단체가 되었다가 이거를 쭉 계속 얘기해요? 네, 좋아요. 왜냐면 네네. 제가 이 라즈레빗 얘기를 할 때 누가 물어보면 네네. 막 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중간중간 토크로 질문과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여러 같은 성원이 있어서 박영환 선생님의 직접적인 얘기만 스토리만 듣고 싶다라는 성화가 있어서 한번 그렇게 포맷을 짜봤는데 가끔 질문해도 될까요? 왜냐면 네네. 제가 이제 이게 딱 물어보면 네네. 진짜 혼자서 한 시간 정도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말하다 보면은 이제 청자가 네네. 이미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혼자 신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일단은 뭐 맨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가 이제 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친목단체였어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거기 모인 사람들도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 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당연히 처음 모였을 때 왔던 분이 안 오는 분도 있고. 네. 또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분들 중에 아는 사람을 데려온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멤버들이 조금 뭐 바뀌기도 하고 그때는 뭐 멤버란 개념도 없었으니까 그때 멤버란 개념은 뭐였냐면 네. 밥 먹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연락하는 사람이 멤버예요. 그래요? 그냥 몇 명쯤 시작됐나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모인 건 한 15명 15명 정도 모였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10명 정도가 남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처음으로 뭐 변화가 있었던 계기가 된 거가 대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공유공간 벌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벌집이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때는 라즈레빗이라는 것이 어떤 알려져 있다는 것이 라즈레빗을 알고 연락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별로 이제 친하니까 이제 친분을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 그 할로윈 파티를 10월에 하는데 10월 달에 할 때 우리가 뭐 만들어가지고 뭐 전시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약간의 지원금도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래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마침 그냥 모여서 우리 뭐 재밌는 장난 할 거 없을까 얘기를 하다가 폭탄주 제조기를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폭탄주 제조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거나 어떤 개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의 드립으로 한 거예요. 그냥 웃겨봐라 해가지고 폭탄주 제조기 같은 거 만들까 하면 그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드립으로 친 건데 그거를 개그로 쳤는데 다큐로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폭탄주 제조기를 진짜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달려든 건데 그때 저희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폭탄주 제조기를 어떻게 만들지 전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저는 원래 이제 학부 때 소프트웨어를 했었고 대학원 나서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니까 만약에 그게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멤버 중에 몰랐는데 하드웨어를 되게 잘하시고 그냥 전공 자체가 하드웨어 쪽이신 분이 있어서 그럼 내가 하드웨어는 내가 할게 뭐 파워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이너가 있어서 그분이 제품 디자인을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틀이나 목업은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목공 장비도 있어.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지 하니까 그 멤버 중에 또 TEDx 카이스트에서 행사 기획하고 뭐 예산 따고 그렇게 많은 그쪽 활동을 한 학생이 있어서 뭐 예산이라든가 기획 같은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그냥 어떤 아이디어부터 제품이 나올 때까지 전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걸 전혀 몰랐던 거죠. 그때까지는 그냥 그거를 관심이 햄버거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달려들어서 해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것도 거의 한 뭐 어떤 분은 밤새고 그냥 모여가지고 그걸 만들어 밤새고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사우나 갔다가 출근해서 그 반차 내고 다시 와가지고 또 만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교수님 보시면 안 되는데 연구실 몰래 나와가지고 거의 뭐 완전히 교수님 안 계실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의 올인하고 해서 한 3박 4일을 밤을 새서 결국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게 소맥하고 50세주 그리고 요구르트 막걸리 이렇게 3가지 종류를 지원하는 그거 폭탄 제조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냥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결국에 그거 한 이유가 재미 때문에 한 거라서 그 비율을 랜덤으로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소맥이 나오는데 소주가 9고 맥주가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아이디어를 내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단체가 된 거네요. 그죠? 그때 그걸 깨달은 거죠. 깨달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그 이후부터 계기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쵸. 그때는 사실은 그거를 해냈다는 것 자체에 저희가 굉장히 고무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그냥 아무런 목적성이 없었는데 이런 걸 하자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사람이었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거의 사건이었죠, 저희들한테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게 대한민국 창작대전이라는 것이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미래부로.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제가 취미로 그때 당시에 드론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 드론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불순한 의도로 도전을 했던 거긴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대한민국 창작대전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었고 그때가 첫 해였고, 그리고 처음에 그 공고를 보니까 서류를 통과를 하면 100만원 지원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멤버들 중에 3명이 카이스트 박사과정인데 우리들이 카이스트에 다니면서 썼던 국가과제 제안서 쓰는 스킬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만들겠다고 구라를 쳐보자. 그래서 제안서에다가 정말 모든 스킬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걸 하겠다고 이렇게 딱 썼어요. 이걸 안 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만들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만 통과하면 100만원 지원금이 받으니까 그럼 그 1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혹시? 결과가? 그러니까 일단은 서류는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인데 2차 면접 원래는 안 할 생각이었는데 2차가 원래는 이제 중간 이제 데모,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같은 거를 만들어 가야 이제 2차는 발표 면접을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발표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만들어진 게 없이. 그러면 대학원 생활 동안 갈고 닦은 발표 실력을 가지고 한번 발표까지 해보자. 왜냐면 발표가 통과되면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발표까지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이제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되면은 결선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모르겠다 해가지고 있었는데 발표 그냥 2차 면접을 보고 한 이틀인가 후에 YTN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왜 연락이 왔냐고 했더니 저희 팀을 주제로 다큐를 찍어도 되겠냐고.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왜 그냥 그때 참여팀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5, 60팀 정도 됐거든요. 분야가 5분야에. 근데 드론 분야에서 저희 팀이 그러니까 우승 후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우리가 너무 일을 크게 벌렸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일단은 다큐까지 찍고 있는 상황인가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거를 하자고 달려들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어요. 굉장히 촉박했는데 그거를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밤을 새가면서 드론 다 공부하고 막 부품 공수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네. 이제 출품을 했죠. 네. 출품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한민국 창작대전 그 측에서 우리한테 또 뭔가 전시할 수 있는 게 이거 그냥 컴페티션 말고 전시할 수 있는 것이 없냐라고 만약에 있으면은 지원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끼리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폭탄주 제조기 2탄을 만들자. 그래서 폭탄주 제조기 2탄도 만들면서 네. 드론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서 그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성공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드론을 출품을 했는데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이제 최종 그 결선 그 데모 시연장에서 네. 저희 드론이 추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기능 시연을 실패한 걸로 평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뭐 입상은 물 건너 갔고 그래 그냥 200만 원에다 100만 원, 300만 원 받은 걸로 만족하자 했는데 최종 이제 그 결과 발표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탄 거예요. 자,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을 타셨군요. 네네. 네. 그래서 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때 그 우수상을 타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우수상을 탄 것 때문에 네네. 뭐 여기저기서 막 방송 출연이라든가 인터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왔죠. 섭외가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네. 그 드론이 박살이 났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섭외가 왔는데 그 인터뷰를 하고 뭐 TV에서도 촬영을 왔는데 그거 시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시 만들어서 뭐 이런저런 거 했었죠. 그래가지고 네.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폭탄주 제조기 1탄 네. 하고 이번에 그때 이제 그 과학기술 창작대전에서 2탄 네. 만든 거랑 이제 드론 한 거 그거를 이제 거치면서 그게 한 3개월 2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거치면서 이제 우리들끼리 거의 이제 막 와 우리는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나 봐. 이제 우리들끼리 완전히 자뻑에 빠져가지고 네네. 막 이러고 있다가 또 누군가가 새로운 드립을 치게 돼요. 그것도 완전 드립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까지 드립하고는 차원이 다른 드립을 쳤죠. 뭐였냐면 우리 공간을 한번 가져볼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사실은 용어가 우리 공간을 가져볼까도 아니에요. 이런 고상한 용어가 아니라 네. 그냥 그때는 모일 때 뭐 카이스트의 뭐 휴게실이나 아니면 뭐 우리 mem버 중에 한 명 사무실 직원 퇴근하고 거기서 모이거나 그랬거든요. 뭐 모일 장소가 없어. 아니면 카페에서 모이거나. 근데 우리 그냥 모여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을 공간,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그냥 앉아서 뒹굴거리고 싶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드립을 쳤는데 그거를 또 사람들이 또 다큐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단톡에 계속 올라오는 글이 뭐냐면 어디 부동산 매물. 그래서 그때 저희 조건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우리가 10명 정도니까 우리 10명이 마음대로 이제 뒹굴어 다니면서 놀려면 한 40평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뭔가 장사를 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모델이 있거나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취미인데 그러면 월세는 20, 맥시멈 20을 잡고 보증금 100. 도둑놈이죠. 보증금 100에 20에 40평을 구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막 구했어요. 근데 구하다가 여기를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 매물이 나온 걸 봤는데 그 조건엔 맞지 않았어요. 그보다 좀 비싸긴 했는데 너무 아까운 정도라서 여기를 한번 와봤죠. 근데 여기가 평수가 지금 여기 보이는 공간은 한 절반 정도인데 전체 평수가 한 45평 정도 돼요. 그리고 월세도 굉장히 싸고 보증금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계약을 할까 하다가 사람들하고 논의 끝에 결국 계약을 하기로 한 거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맨 처음에 우리 뒹굴거리 공간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거의 그냥 진짜 속전속결로. 그때는 뭐 저희가 뭐 다들 자뻑에 빠져 있어서 저지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어서 여기를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완전히 황량했거든요. 막 벽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청록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바닥은 다 깨져 있고 여기
그냥 전체가 통으로 한 공간이었어가지고 네. 다 공사를 새로 했어요. 그냥 바닥도 새로 깔고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가구도 다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라즈래빗에 우리가 이제 여기를 라즈래빗 홀 아니면 네. 아지트라고 부르거든요. 아지트가 만들어진 계기가 네. 이제 2년 전 3월 네. 예, 그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처음으로. 네, 잠깐 쉬실까요? 네. 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런 장소가 상상이 되지 않는 지금은 너무나 깔끔하고 또 정말 부러울 정도로 멋진 공간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한 과정이 있을 거고 많은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또 알차게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네. 지금 이 공간이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상태? 네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 된 것이 사실은 그 맨 처음에 이 공간을 만들고 나서 우리 멤버들이 했던 것이 네. 처음에는 뭐 힘들다, 뭐 어렵다 그런 생각이 없었고 네네. 우리만의 공간, 그냥 집이 아닌 아.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취미나 관심사에 관련된 걸 다 여기다 일단은 가져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당시는 기타가 7대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잘하다가 네. 기타를 한 번씩 꼭 사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를 그렇죠. 불문하고 네. 한 번씩 기타를 사는데 집에다 처박아두고 안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공간이 생기니까 한 대씩 다 가져오는데 너도 나도 기타가 다 있어. 기타 7대 들어오고. 요거. 그럼 이쪽 변면에도 커피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멤버들 중에 또 커피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신가 봐요. 그때 당시는 이제 바리스타 지망생인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바리스타죠. 아, 그래서 네네. 그분은 이제 커피나 차 그쪽에 네. 관심이 있어서 그거 관련한 뭐 티팟도 가져다 놓으시고 뭐 차들도 가져다 놓으시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 네. 그 악기들이나 아니면 여기 뭐 스피커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다 직접 공사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네. 각자 자기 관심사를 여기다가 어. 쏟아붓다 보니까 네. 이런 모양새가 된 거예요. 아. 맨 처음에. 제가 처음에 리허설을 월요일날 하면서 리허설 때 사전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박영환 선생님께서 굉장히 노래를 잘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악이 굉장히 엄청난 재주를 갖고 계셔서 지금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안 하실 것 같아서. 네, 절대 안 돼요. 그 네네네. 노래를 잘한다는 거 굉장히 와전된 거고요. 네네.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음치입니다. 그냥 저는 이게 음악을 좋아한다 뿐이지 노래를 잘하거나 사실은 부르지도 않아요. 잘 듣는 걸 좋아하지. 그리고 네. 연주하는 걸 좋아하고요. 좋아하신다고. 네. 그래서 뭐 노래는 사실 무근이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연주와 함께 또 많은 또 끼를 또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박용환 오거나이저는 굉장한 또 자기만의 독특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만의 개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어렸을 때는 굉장히 고지식했어요. 오. 엄청 고지식하고 엄청 보수적이었는데 네.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성향이 많이 바뀐 거긴 해요. 근데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어떤 성격적인 면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예 밑바닥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가다스럽게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 하는 거를 되게 그 과정을 되게 즐기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대학 때 학점도 잘 안 나오고 왜냐면 그게 학점이 잘 나오면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굉장히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고지식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거를 즐기고 그거를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다음에 뭔가 이제 새로 도전할 만한 거나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냥 주저하진 않는 거죠. 네. 라즈래빗 자체도 맨 처음에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폭탄 주제곡이 만들까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폭탄 주제곡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아예 처음부터 모든 삽질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재밌어 보인다는 거 한 가지로
그냥 도전을 했던 거고, 이 라즈레빗을 맨 처음에 만든 것도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재밌었던 거예요. 이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걸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의외인데다가 이게 너무 처음 보는 거라서 네. 그거 자체가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시작을 했던 거고, 예, 그런 점이 제가 좀 라즈레빗을 맨 처음에 알고 만들고 운영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반영이 됐던 선택적인 면이 아닌가. 네.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드론 전문가로서 또 드론 선도자가 되셔서 또 100m나 200m 상공에서 보는 우리나라 모습도 많이 찍어주시고 아름다운 모습도 찍으시고 이 또한 또 자신을 흥분시키는 일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드론에 대한 활동 어떻게 앞으로는 계속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한 3년 전쯤에 맨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출품을 하면서 수상을 하면서 이제 조금 언론에 알려지게 된 부분인데 네네. 사실 최근에는 드론을 많이는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하늘에서 찍은 모습이라는 것이 되게 매력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제가 원래 전공 분야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매력 있는 드론을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뭔가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맨땅에 헤딩이었죠. 예, 그래서 네. 뭔가 재밌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드론에다가 음성 인식이라는 기능도 넣어보고 뭔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플랫폼이라는 것도 만들어 보고 네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후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새로 나오는 드론들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없었던 모델의 어떤 그 형식의 드론들 그런 거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뭔가 또 재밌어 보이거나 아니면 관심 가는 드론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템이 있으면 또 뭔가 저지를 수도 있겠죠. 있죠. 아, 네.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뭔가 재미있거나 그런 모티브가 있는 것은 바로 시도해보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아름다운 또 결과를 또 만드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네, 들어보니까 정말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을 쭉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공간을 와서 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공간 잘 지금 꾸며 계시거든요. 자, 이 협업 공간, 나에게 이 협업 공간이란 어떤 곳인가 한번 정의해 주시죠. 라즈레빗은 네. 처음에는 이 공간이 저한테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 혹은 목공을 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수단으로서 이 공간의 저의 의미였는데 지금은 이 공간 자체가 저한테 목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즈레빗이란 무엇인가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한테는 행복인 거죠. 네. 행복을 쫓는 사람. 네.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송민현 작가님께서 첫 번째 추천해 주셔서 나왔던 분이신데요. 주변에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추천해 주실 분 한번 계시면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죠. 네. 예, 한 분이 있는데요. 네네. 그분은 최근에 창업을 하셨고, 원래는 이제 영어 통 번역 일을 하시던 분인데, 네네. 예전에 이제 카페를 대전에서 창업을 하셔서, 근데 카페를 창업한 게 이제 카페로 뭐 돈을 벌려고 창업하신 게 아니라, 이제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네트워킹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을 하셨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뭘 하고 계시냐면, 컨텐츠 기획, 그리고 그러니까 외국에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연사들을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컨텐츠 기획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 있어요. 네네. 네,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서 굉장한 셀럽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인맥을 자랑하시고 네.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셔서 네, 궁금합니다. 예, 네. 김연정이라는 분이신데 네. 그래서 그분을 한번 모시면 그분이 들려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꽤 많지 않을까. 그럼 바로 요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방송 멘트 날려주시죠. 스탠바이 큐. 그분한테 네네. 이제 바로 다시 한번 스탠바이 큐. 누나. 그냥 초대를 했으니까 잘 준비해서 아마 섭외를 하실 것 같은데 많은 홍보와 그리고 뭐 회사 말고도 누나에 대한 그 매력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기를 바래. 오! 네, 영상 편집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꼭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 사랑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가시는 우리 강영한 오거나이저.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고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은 네. 처음에 이거 섭외를 왔을 때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근데 역시나 그 정리한 건대로 전혀 흘러가진 않았고요. 사실은 무슨 얘기하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네. 이게 있었어요. 이 섭외가 왔을 때, 네. 저희를 아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뭐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찾아와 주시는 분들한테 생각해보니까 라즈레빗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기회가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와가지고 뭐 차 대접하고 뭐 그냥 여기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그랬지 라즈레빗이 왜 만들어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찾아오시지 않은 분들께는 더더욱 없었고 그쵸.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한번 출연 결정을 한 건데 네.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하시고요. 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우리 시청자나 청취자분들께서도 라즈베리를 각인시켰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돼서 저 나름대로 또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하신 박영환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자, 앞으로도 지금처럼 도전의 온기로 따뜻함을 주시기를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민이 만드는 시민 공동체 미디어 대덕벨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내용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구독하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센스 한번 다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덕벨 라디오 제작단과 저는 정연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따뜻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